자, 류아는 맞았어요? 좋습니다. 근데 류아 이렇게 표정이 좀 피곤해 보이네요. 피곤하진 않아요? 좀 기분이 꿀꿀하세요? 왜요? 머리 아파요? 머리가 언니가 이상하다고요? 언니가 어떻게 이상한데요? 언니랑 좀 약간 트러블이 있었어요? 언니가 몇 살 위에요? 그럼 언니 대학생이잖아. 근데 대학생 언니면 좀 어렵지 않아, 이제? 언니가 한두 살 차이면 투석투석 하였지만, 한 대여섯 살 위면은 좀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뭐 다투거나 할 일은 없잖아. 아니야? 언니랑 좀 친한가 보죠, 평소에? 친하면 원래 또 친할수록 좀 투석투석 해요. 숙제가 어디까지였냐면요. 네, RPM 102까지였어요. 자, 이게 맞아.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그리고, 원래 다투면서 이렇게 좀 사이가 돈독해지고 하는 거니까. 오늘따라 되게 진짜 좀, 그동안 봤던 류아가 좀 많이, 오늘 좀 다운됐는데. 자, 기분 좀 풀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음 주에 연휴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분필 갖고 왔어요. 분필, 그래요? 그렇군. 맞다. 그러고 보니까 류아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풀었지. 실판. 오케이. 자, 연립방정식. 예은이는 똑바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얻었다고 준부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럼 이게 XY 대신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예은이 경우를 일단 한다면은, 얘를 대입하게 되면은 첫 번째 식은 3a 마이너스 3y가 아니고 3b가 되겠지. 3b가 3이라는 식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네. 그 다음 아래 것도 넣게요. 자, 그래서 3c 플러스 6이 9라고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그래서 예은이가 바르게 풀었다고 했으니까 요거 그대로 그냥 여기다 각각 x에다 대입해서 나오는 식만 정리했어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c가 1이구나. 그 다음엔 a 빼기 b가 1이구나. 이 단서 두 개를 건졌습니다. 맞습니까? 돼요? 오케이. 두 번째, 지훈이는 c를 잘못 봤대요. 그럼 관계없어. c를 잘 보든 나 보든 이미 구해놨어, 안 구해놨어? 그럼 뭐 의미 없어. 얘는 그러면 c를 잘 봤으면 얘는 c가 없으니까 잘 풀었다는 얘기겠지. 즉, 이 근은 얘는 만족한다는 거 맞죠? 그러면 이걸 적용한다면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3b가 3이라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아까 우리가 구해놨던 요 첫 번째와 요 두 번째가 a, b 범인에 대한 두 가지 단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따라서 이 두 개는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또 되겠네요. 그러면 자, 여기는 얘를 두 배 해서 그냥 막바로 가간법 들어가겠습니다. 2a 빼기 2b가 2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이걸 그냥 더해 주시면은 b는 5가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그럼 b가 5면 여기다가 b 5 집어넣으면 a가 6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a도 6이라는 거 구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맞나 확인하겠습니다. 5, 3, 15에 6이 10이니까 3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a 값도 알고 b 값도 구했고 c는 아까 예전에 구해놨습니다. 따라서 a 빼기 b 더하기 1이 c죠. 그래서 a 빼기 b 6 빼기 5 더하기 1이 나오니까 2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별로 어렵지는 않죠. 그냥 단순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예은이는 바르게 풀었으니까 저렇게 두 개 단서. 지훈이는 C를 잘못 봤지만 나머지 건 문제 없으니까 A와 B에 대한 단서 추가. 그래서 요 단서와 요 단서를
연립해서 풀어내면 다 끝. 평이하죠? 성인이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아니요. 정대는 계속 그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럼 나중에 왼손이 활성화되면서 우뇌가 발달할 수 있습니다. 양손잡이가 사실 자연적으로는 가장 건강한 자세죠.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는 척추가 사실 약간 틀려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그래서 양손잡이는 척추가 바르게 끌 수 있는 게 되죠. 다음. 개념 원리요. 자, 넘어도 괜찮을까요, 상윤이? 예. 준비 됐어요? 예. 개념 원리 몇 페이지요? 개념 원리 몇 페이지일까요? 없나요? 162요? 몇 번이요? 네? 네. 아니, 뭐, 못 할 수도 있지. 못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못 할 수 있지. 자. 두 자연수가 있습니다. 큰 수를 작은 수로 했으니까 큰 수를, 뭐, A라고 할게요. 작은 수는 B라고 하죠, 뭐.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7이고 나머지가 4다. 이게 초등 때 배웠던 방식이지만 이건 사실 땡땡땡이라는 건 수학에 없어요.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죠. A란 녀석은 B가 7번 들어가고도 4가 남는다.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건 이제 졸업하시고요. 물론 우리는 곱셈을 생각했으니까 7B 더하기 4라고 나중에 계산하시겠지만 일단 놓겠습니다. 두 번째. 큰 수의 2배를 작은 수로 나누면 일단 또 쓸게요. 큰 수의 2배를 큰 수의 2배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15고 나머지가 2라고 했는데 즉 큰 수의 2배는 B가 15번 들어가고도 2가 남는다.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인데 정돈내식으로 다시 할게요. 자, 1번식은 A는 7B 더하기 4가 되고 두 번째에서는 이 A는 15B 더하기 2가 되니까 이건 그냥 뭐 가정법도 좋지만 그냥 대입법 그냥 갑시다. 간만에. 얘 2배 하면 되니까 14B 더하기 8 한 값이 15B 더하기 2가 되니까 14B 이항하면은 B만 남을 거고 얘를 이항하면은 6이 남겠네요. 그래서 B가 2가 되면은 A 값은 B가 6이었죠. B가 6이니까 42 더하기 4니까 46이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6 하면 82가 되니, 잠깐만요. 6, 1은 6, 5, 30, 90. 90이니까 46 맞네요. 자, B는 6이 되고요. A는 46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평이한 문제입니다. 그냥 이렇게 두 개 하시면 됩니다. 단, 나누면 몫이 얼마, 나머지가 얼마라고 일단 표현은 하되, 얘는 적합한 표현은 아니니까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문제를 풀면 B가 6이고 A가 46이 됩니다. 준번은 맞았죠? 어려웠어요? 그래요? 좋아요. 용준이는요? 이게 어려운 문제였구나. 정답 맞았어요? 자, 시윤이 이해돼요? 리아도 틀렸어요? 이게 은근히 어려운 문제였네? 어떤 게 어려웠어요? 빨간 거 나타내는 게 어려웠어요? 아니, 파란 게 어려웠어요? 빨간 거요? 파란 거요? 이거 어려웠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성인이 맞았어요? 너만 잘했네.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뼈는 안 상했대요? 오후 되면 집에서 뛰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왜 안 꼈어요?
그거 해야지. 그 상하지 말라고 가동 범위 제한 두는 건데. 상윤이 모르는 게 없어요? 아저 이거 17번 17번 전에는요? 그 191페이지 전 페이지죠. 161에 몇 번이요? 3번 이거요? 준이와 세롬이. 이걸 내가 원래 지난 시간에 시간이 됐으면 해주려고 했던 거죠. 되게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거의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물론 위에 것도 되게 잘 나오고요. 자, 둘레의 길이가 2km인 공원을 갔다가 준희와 세롬이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첫 번째, 왜 이래? 서로 같은 방향으로 걸을 때는 50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고, 두 번째, 반대 방향으로 걸면은 10분 후에 만난다고 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문 조금만 닫아줄까요? 하나요? 그 정도. 아예 닫지 말고. 자, 이 상황을 보면 둘레가 2km라고 했으니까 이런 원형 트랙이 됩니다. 만나는 트랙인데 이게 2km짜리예요. 첫 번째, 같은 방향. 같은 방향으로 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같은 방향이면 A와 B가 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맞아요. 자, 그런데 같은 방향으로 갈 때 만난다라는 거는 결국 뭘 얘기할 거예요? 사이좋게 보고 싶어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추월하고 한 바퀴 더 간 겁니까? 그렇죠. 우리 요즘에 동계올림픽이니까 쇼트트랙 같은 거 보면 상대방의 등을 본다라는 건 두 가지 요소가 있죠. 뒤쳐져 등을 볼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돌고서 등까지 따라잡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난다라는 건 빨리 간 녀석이 만약에 A가 B보다 빠르다면은 B가 이만큼 갈 때 A는 이미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요만큼을 더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만나겠죠. 이해가 됩니까? 즉 B가 이렇게 갈 동안 얘는 이미 돌고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서 만난다라는 거는 한 바퀴를 이미 추월했다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차이가 한 바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A가 이동한 거는 B가 이동한 것보다 한 바퀴를 더 돌고서 B가 간 만큼을 더 왔다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됐죠? 예. 자,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반대 방향일 때는 뭡니까? 반대 방향은 지금 요 둘레를 갖다가 일로 간다면 나머지는 일로 갔다 이 뜻이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A와 B가 어때야지만 2km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얘는 차이가 한 바퀴니까 차이가 2km라는 뜻이고 이 반대 방향으로 해서 만난다라는 건 서로 마주보고 해서 이제 서로 만나는 거죠. 부딪히는 거죠. 이거는 뭘까요? 합. 맞죠? 서로 협동하는 겁니다. 저 거리를 서로 먹어치우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A의 이동거리, B의 이동거리 합한 게 두 이동거리 합이 합한 게 한 바퀴가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기본 개념은 저러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수식화를 들어가겠습니다. 보다시피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결국 자, 준이의 속력이 얼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세롬이의 속력도 필요하겠죠. 속력을 변수로 놓겠습니다. 자, 준이의 속력을 갖다가
x라고 놓겠습니다. 속력 단위를 뭘로 할까요? 속력은 상대 단위라고 했습니다. 시간분의 거리라고 되어 있죠? 잠시만요. 놓을까요? 미터일까요? 미터. 보기 살짝 봤죠? 예.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속력 단위니까 시간 단위와 거리 단위가 필요한데, 시간 단위는 여기 보니까 지금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50분 후, 10분 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간 단위는 갖다가 우리가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거리 단위는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미터. 최종 거리가 한 바퀴가 2km이기 때문에 2000m보다 큰 값이 나올 수는 없겠죠. 이동 거리 자체가. 그러니까 미터로 설정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킬로미터로 논다면은 아마 소수점이 찍힐 확률이 높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일단 눈치 잘 봤어요. 이게 주관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일단 시간 단위는 분으로 하시고 거리 단위는 미터로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준위의 속력을 x 미터 퍼 미닛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준위 말고 세로미 같은 경우도 변수 설정을 하겠습니다. 세로미는 어떻게 놓을까요? Y. 네, 좋습니다. y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y라고 놓는다면 y 미터 퍼 분으로 설정하고서 이제 그러면 식을 설립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식을 한번 만들어 보죠.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면 50분 후에 만난다고 했으니까 50분 지나면 차이가 한 바퀴라는 얘기죠. 그러면 50분간 이동한 거리를 놓겠습니다. 자, 50분간 준이가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50x. 네, 분당 x미터 가니까 50분이면 50 곱하기 x미터만큼 가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50미터만큼이 잠깐. 네, 50x미터만큼이 이 50분간 이동한 거리가 되죠. 됐습니까? 예. 네, 이게 준이가 이동한 거리입니다. 그 다음 준이보다 덜 간 게 세롬이죠. 그러면 세롬이가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50분간 50y. 50y가 되겠죠. 그래서 50y를 그 거리를 빼니까 차이가 얼마라고요? 2000. 네, 2000m가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이게 첫 번째 같은 방향일 때 한 바퀴 차이 난다는 걸 수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간 것과는 다르게 서로 합해서 한 바퀴 만드는 거니까 이 경우는 여기가 뺄셈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덧셈인데 몇 분 걸렸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10분간 준이가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되겠죠? 10x. 잘했습니다. 10x미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세롬이가 이동한 거리는요? 10y. 네, 10y. 두 개를 더한 값이 한 바퀴 2000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풀이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약간 손질하는 게 좋겠죠? 10으로 나눠주시면은, 10 말고 그냥 50으로 나눠도 되겠네. 첫 번째 식은 x, 좀 더 굵은 식으로 가야겠네. 네, 첫 번째는 x 빼기 y 자체가 4, 10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두 번째는 10으로 나누면 x 더하기 y 값 자체가 2, 100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거 가강법 그냥 하시면은 2x 자체가 240이 되니까 x는 120이 되나요? 안 되나요? 네요. 자, 그럼 y는 뭐 80이 되는 건 당연히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y는 80. xy가 아까 뭐였냐면 속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준이의 속력은 120 미터 퍼 미닛이고, 그 다음에 세롬의 속력은 80 미터 퍼 미닛이 됩니다. 분당 80m 가는 빠르기, 분당 120m 가는 빠르기. 그래서 분속 준이는 속력은 분속 123번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맞으셨나요? 예. 류가 잘했습니다. 예. 류가 맞았다니까 잘했다고요. 예. 맞았죠? 아, 예. 잘했어요? 그래요? 정대 맞았어요? 용준이 이해돼요? 주원이 맞았죠? 왜 안 했냐? RPM을 하다가
금요일까지는 해라. 금요일부터는 밀리는 거 없겠다 이제. 알았어. 그리고 일품하고 싶다고요? 일품하고 싶다고요? 뭐가 그랬어요? 지금 이제 이 RPM하고 개념 원리는 사실 처음 배우고 약간 워밍업하고 약 응용 정도, 내신 정도 대비할 때가 적절한 거고, 뭐 실제 학기 시험 중에는 문제를 더 많이 풀 수도 있지만 아니면 문제집을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걸 선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염두에 둘 거는 센이었는데 센이 그냥 RPM과 엇비슷하면서 조금 더 반복 연습하기는 좋겠다 싶었지만 센은 좀 한 친구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서 아니면 1등급이 있고 1품이 있고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쌤 B로 하죠. 센 B면은 RPM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내신 대비하는 것 정도로는 괜찮습니다만 조금 더 생각하는 사고력을 키우고 싶다면은 난이도가 있는 걸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2-1 RPM 프로 하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프로도 있던데. 아, RPM 프로요? 예. 근데 아마 상당 부분이 RPM이랑 겹칠 겁니다. 왜요? 아니 그때 1품이 문제집이 좀 얇기는 해요. 1등급도 있어요. 1등급 1품 최상위 A급 블랙라벨. 다 죽었냐? 이해됐어요? 생각은 해보고 계세요. 아직 급한 거 없으니까. 자, 방학 중에는 계속 이렇게 나갈 겁니다. 다음 몇 번인가요? 용준아? 이거 이해되니? 이 문제는 반드시 이거 기억해.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이냐의 의미를 파악하시는 거 알겠어? 같은 방향이면 추월이야. 알겠어? 한 바퀴 더 도는 거고 반대 방향이면 합해서 한 바퀴인 거야. 알겠어? 이거 꼭 기억하세요. 준보 이거 알겠어요? 이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거의 뭐 나올 확률이 한 90%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안 빠져요. 그리고 형이 따라잡는 거 알고 있죠? 2번 다 맞추셨죠? 좋아요. 다음요. 준비할 거 없어요? 어디 17번이요? 164쪽. 자, 기차 다리 건너는 거 이거 전에 비슷한 거 하지 않았냐? 아니 일본 선생님. 좋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한 번 더 들어간다 뿐이죠. 자, 이것도 내가 문제 풀 때는 먼저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보라고 했나 안 했나? 해볼게요. 그게 이제 문제를 갖다가 이해하는 첫 걸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문제를 어떤 상황이야 파악할 때 그림 그려 파악하는 게 좋으니까. 첫 번째, 속력이 일정한 두 기차가 있습니다. 근데 A란 녀석은 길이가 150짜리인데 다리를 완전히 지나가는데 24초가 걸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길이가 200m짜리인 좀 더 긴 기차 B가 기차 A의 2배의 속력으로 다리를 완전히 지나는데 13초가 걸린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에 대한 단서 상황과 두 번째 B에 대한 단서 상황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리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조건을 갖다가 그림의 한 곳에 몰아넣게끔 단순 도식화를 하겠습니다. 다리가 있어. 다리의 길이가 뭔지는 몰라. 뭐 다리가 하지 뭐.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다리를 갖다가 첫 번째 기차 A가 완전히 지나는데 24초가 걸린답니다. A가 지나가려면 A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완전히 지나가려면은 꽁무니가 통과를 해야지만 다리가 무너져도 안전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터널을 지나든 다리를 지나든 완전히 지났다는 그 판단 기준은 무너졌을 때 안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의 대가리가 여기까지 오고 꼬랑지가 지나가야지만 완전 통과가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길이가 150m라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 완벽히 통과하는데 24초 걸린답니다. 그래서 얘 이동 거리는 실제로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됩니다. 근데 다리의 길이가 뭔지 모르니까 X라고 먼저 놓겠습니다. 단위는 일단 뭐 초도 보이고 미터도 보이니까 그냥 미터로 통일하겠습니다. 단위가 한 1000단위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미터로 일단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얘가 24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x에다가 150 추가된 x 더하기 150m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24초 동안 A가 통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상황은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 두 번째 상황도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B가 길이가 200m예요. B가 있는데 B는 길이가 200m입니다. 얘가 똑같은 다리를 완전히 지나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200만큼 더 가셔야 될 테니까 여기까지 이동을 한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x 더하기 200m를 갖다가 이동을 하는데 B가 이동을 하는데 다 이동할 때까지 얼마 걸리면 13초 걸린답니다. 13초. B는 13초 걸린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을 어떻게 조인을 하자는 거야? 되는데 얘를 갖다가 이게 두 번째. 중요한 단서는 결국 이거가 되겠네요. 바로 속도가 몇 배래요? 2배. 2배. 그러면 요 A 경우의 속력부터 나타냅시다. 첫 번째 상황에서의 용준이한테 물어볼게요. A의 속력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속력은 먼저 어떻게 구하죠? 시간분의 거리인데 첫 번째 상황에서의 A가 이 x 더하기 150m를 가는데 얼마 걸렸대요? 네,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24분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미터 나누기 초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나요? 안 되나요? 얘가 초고 얘가 미터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그 속력 단위가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두 번째 상황에서 가겠습니다. B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마주해 주세요. 13분의 단위는 미터 퍼 초요. 알겠어요? 초당 이 미터 가는 빠르기. 그런데 누가 누구 두 배래요? 그렇다면 위에 거 아래 거 중에 누굴 두 배 해야지 같아져요? 얘를 두 배 해야지만 얘가 돼야 안 돼요? 따라서 식의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종식은 다음처럼 하시면 되겠네요. 자, 13분의 x 더하기 200이라는 B 기차의 속력은 24분의 x 더하기 150이라는 A 기차의 속력의 2배가 돼야 되나 안 돼야 되나? 이게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가릴 길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근데 지금 사실 연립방정식이죠. 맞습니까? 예. 나는 y를 안 쓰고 했네요. 굳이 y를 써야 될까요? 그렇다면 뭘 y를 쓸까? 사실 이렇게 풀면 간단한데 더 어렵게 풀어야 되나? 일단 이렇게 풀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다리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걸 더 어렵게 풀어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어렵게 풀지? 잠깐만. 더 어렵게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 뭘 어떻게 풀었니? 쉽게 풀면 안 될까요? 주원아, 이렇게 풀어도 되잖아. 근데 y를 굳이 쓴다면 뭘 y를 쓸까? 굳이 y 써야 되나? 이럴 수는 있겠네요. 기차 A의 속력을 A라고 놓고 기차 B의 속력을 B라고 놔서 할 수도 있겠네요. 되나요? 일단 먼저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조금 더 어렵게 연립방정식 취지에 맞게 하려고 그런다면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자, 기차 A의 속력을 갖다가 A의 미터 퍼 세크로 놓고 B의 속력을 갖다가 B의 미터 퍼 세크라고 놓는다면은 식을 설립할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1번 풀이법으로도 정리 먼저 해주십시오.
사실 문제가 별로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나는 그냥 이렇게 쉽게 하나로 푸는 게 더 좋은데. 풀이할 수 있겠어요? 먼저 1번 적어주세요. 1번 적어주고 뭐 원하는 대로 A, B라고 나와서 식 2개 세워가지고 하는 것도 해보죠 뭐. 그건 아래다 적어줄게요. 옵션 사항으로. 두 번째 풀이법은 이렇게 놨을 때 시간으로 하시면 되겠죠. x 더하기 150을 a로 했더니만 24초가 걸렸다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 b분의 x 더하기 200을 했더니 13이 걸렸다더라. 그 다음에 속력이 2배라고 했으니까 b는 2a더라. 이렇게 놓아도 풀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도 일단 1번 하시고 초록색은 두 번째예요. 굳이 연립방정식을 풀겠다면 두 번째로 하셔도 됩니다. 주원이 두 번째 지금 하고 있어? 첫 번째? 첫 번째 다 되면 두 번째 잠깐 설명해 줄게요. 일단 첫 번째만 집중해 주세요. 그림 먼저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푸는 게 사실은 첫 번째로 푸는 게 제일 정석인 것 같고요. 굳이 골아프게 할 필요는 없죠. 준모 첫 번째 다 적었어요? 두 번째는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두 번째는 대신에 이 문자가 3개가 보이는 것 같지만 맞죠? A, B도 있고 X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B는 2A로 바꾸면 되니까 사실 X랑 A만 들어가 있는 연립방정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럼 X를 구할 수 있겠죠. 네. 준번 두 번째로 했다고요? 잘했어요. 첫 번째로도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까만색으로 하든 초록색으로 하든 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핵심이 되겠죠. 잘했어요. 근데 준보 이거 네가 물어본 거 아닌가? 누가 물어봤지? 제가 물어봤는데. 아, 오케이. 상윤이 이해했어요? 예. 상윤이는 어떤 걸로 건드려 봤어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첫 번째 거를 풀어보고 두 번째 거도 죽었는데. 아, 원래 풀 때는 첫 번째 거로 풀었던 거예요? 예. 오케이. 아, 근데 문자가 2개가 안 등장해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예, 아예 못 풀었다가. 아, 오케이. 해금을 듣고 풀어요. 그래서 이런 그 다리를 건넌다거나 터널을 통과하는 문제는 항상 꼬랑지가 통과해야 되니까 기차 길이만큼 더해진 이동거리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저렇게 단순화 시켜가지고서 조목조목 따져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 맞았어요? 첫 번째는 다 적었어요? 두 번째는 주원이도 마찬가지지만 방금 설명했지만 A의 경우 24초 걸렸고 B의 경우 13초 걸렸다라는 사실인데 B의 속력이 A의 2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B를 사실 2A로 갈아치우게 되면 A와 X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맞잖아. B를 2A로 교체해버리게 되면 A와 X만 들어가 있는 2개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맞죠? 그러면 연립방정식이니까 풀면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게 이제 이 문제가 연립방정식을 풀기를 요구한다면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1번으로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래서 방정식 풀이법이라는 거는 무엇을 변수로 나서 어떻게 식을 설립하냐에 따라서 연립으로 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전에 1차 방정식 할 때 연립으로 안 풀려고 일부러 남녀 합해서 600명이다. 그럼 남자가 X명인 여자는 Y로 놓는 대신에 600 빼기 X라고 놓고 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2학년부터는 그냥 Y라고 써서 그냥 풀어라 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면 문자 하나 더 땡겨 써라 이런 얘기인 거지 크게 한 문자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가능하시다면. 유아는 맞으셨어요? 이해 안 가는 거 있으십니까? 두 번째 프리포트 이해 되시나요?
첫 번째가 사실 또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자, 준보는 또 있어요? 채점 다 한 거예요? 좋아요. 곧잘 하네요. 13이요? 좋아요. 지워도 되나요? 13. 일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할 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기본 상식. 보통은 전체 일량이 1이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아니면 뭐 하루에 하는 일량이 얼마인지, 단위 시간에 하는 일량이 얼마인지, 그걸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혼자 하는 일량이 얼마인지 알아야지만, 뭐 혼자 일하다가 도중에 둘이 같이 교대해서 했더니만 8일 만에 끝냈다라는 거는 이런 혼자 하면 4일 걸린다, 아버지 혼자 하면 10일 걸린다, 뭐 이런 등등을 다 나타내려면은 그 하루 동안 일한 양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4일간 일한 양이 뭐 혼자 며칠 일한 양이 얼마인지, 같이 해서 8일 만에 일한 양이 얼마인지, 그 부분 표현된 양을 갖다가 그에 맞춰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기본 시간 동안 얼마만큼 일을 하는지를 갖다가 그 기본 요소를 알아야지만 상황별로 그만큼의 양을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사실 이게 약간 속력의 개념이에요. 시간당 얼마만큼 거리를 가느냐, 시간당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느냐,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일할 수 있느냐. 알겠어요? 속력의 단위랑 비슷한 겁니다. 거리라는 걸 일로 친다면은 속력이 되는 거고, 여기는 시간당 얼마만큼 일하냐 나타내는 것 뿐이니까. 시간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어떤 일을 하는데 아버지 혼자 하면은 12일 걸린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찾을 수 있죠? 아버지가 1일 동안 하는 일의 양이 얼마가 되겠죠? 네, 12분의 1로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1을 전체량이라고 놓으라고 그랬죠? 어차피 1로 안 놓더라도 나중에 약분되는 거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됐으니까 아들도 나타내겠죠. 아들은 하루 동안 일 얼만큼 하죠? 네,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조건대로 한번 식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일했대. 근데 얼마 일했는지 몰라. X1이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자, 아버지가 X1간 일한 양이 어떻게 나타냅니까? 12분의 1 곱하기 X가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그런데 도중에 아들과 교대했으니까 이제 아들 혼자 일하겠죠? 그러면 아들이 얼만큼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Y1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아들이 Y1 동안 일하는 거니까 4분의 1 Y가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일한 양과 아들이 일한 양을 합해서 일을 다 해치울 수 있어, 없어? 그런데 그 며칠 만에 끝낸대? 8일 만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일을 한 양을 합해가지고서 전체 일이 돼야지 끝나, 안 끝나? 아버지가 X일간 일한 양, 아들이 Y일간 일한 양 해서 일이 다 마무리가 돼야 돼. 됐나요? 이 문제식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X일과 Y를 합해서 며칠이 돼야 돼요? 돼야 안 돼요? 그래서 X 더하기 Y라는 거는 8이라는 식도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설립이 되겠죠. 이걸 1학년 때도 낼 수는 있어요. Y를 굳이 안 쓰고 8 빼기 X라고 놓으면 식 하나로 되겠죠. 대입이 된 상태의 식 하나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풀겠습니다. 얘 그냥 양변에 12 곱하면 X 더하기 3Y가 12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연립해 풀면 되니까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2Y가 4가 되니까 Y는 2가 돼야 안 돼요? 그럼 X는 얼마가 되느냐? 6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아들은 이틀 일했고 아버지는 6일 동안 일했습니다. 답은 6일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일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단위 시간당 얼만큼 하느냐, 즉 속력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거리를 일의 대상으로 본다면 속력이고 그냥 일 자체를 논다면 지금 얘기한 이런 일을 나눠서 하는 문제가 되겠죠? 됐어요? 맞았어요? 식 세웠어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식을 좀 써달라고요. 연습장에다 돼 있나요? 보여줄 수 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좋아. 상윤이 했어요, 그렇게? 아니 근데 저 이거 전 연습장에 들어요. 여기 있는데. 이따가 잠깐 보여주세요. 예. 자, 13번 된 것 같고요. 시윤이 맞았어요? 이해되나요? 이제는 이런 문제는 더 안 틀리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 부등식이랑 방정식이랑 활용 문제 좀 연습 좀 시킬게요. 괜찮죠? 준비해 오세요. 됐어요? 부등식의 활용이랑 연립방정식 활용 두 가지, 농도도 나올 거고 시간거리 성질도 나올 거고 나이 문제도 나올 거고 그 다음 뭐 두 자릿수 앞뒤 자리 바꿔서 하는 것도 나올 거고 등등이 있겠죠. 또 부등식에서는 자연수가 뭐 두 개만 들어갈 때 뭐 범위를 구하라, 뭐 정수가 뭐 세 가지만 있을 때 범위를 구하라 기억하십니까? R이 들어가 있는 경우 안 들어가 있는 경우에 넣냐 그걸 빼냐 기억하시나요? 자, 그런 문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다음 몇 번이죠? 없나요? 더 모르는 거 없으세요? 질문할 거 없어요? 리와 14번이요? 좋아요. 네? 아니요. 수업 전에 다녀오시고요. 수업을 시작하면은 수업 동안만큼은 좀 조심하셔야겠죠. 14번. 이것도 되게 고전적인 문제인데 한때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덜 나오나 싶긴 한데 그래도 비중이 높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배를 타고 길이가 96km 떨어져 있는 강을 내려가는데 2시간, 거슬러 올라가는데 3시간 걸릴 때입니다. 묻겠습니다. 강물은 멈춰 있지 않죠? 흐릅니다. 그러면 타고 내려가는 게 빠를까요? 거슬러 올라가는 게 빠를까요? 타고 내려가는 건 왜 빠를까요? 배의 속력은 자체 속력은 일정하거든요. 배가 막 모터가 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한때는 빠르고 한때는 더 느려질까요? 강물도 움직이죠. 마치 여러분 운동장 헬스클럽 가면은 우리 워킹머신 하면은 트레드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계속 뛰는데도 앞으로 안 튀어나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밀어 돌아가는 그 롤의 속력이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속도랑 얘가 밀어내는 속도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그 위치를 유지하면서도 운동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뒤로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가겠죠. 그래 안 그래요? 왜요? 내가 달려가는 속도랑 이 트레드밀이 미는 속도 자체가 더해지니까 휙 날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첫 번째, 내려간다는 경우는 배가 가는 속력이랑 강물이 흐르는 속력이 힘을 합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강물을 타고 내려갈 경우는 두 힘이 서로 도와주는 걸까요? 아니면 서로 반대작용하는 걸까요? 도와주는 경우죠. 이 경우는 강물의 속력과 배의 속력이 더해지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더 오래 걸리죠. 내려가면 2시간인데 거슬리면 3시간이 됐죠. 왜 그러겠어요? 서로 도움이 됩니까? 서로 반대가 됩니까? 반대죠. 그럼 묻겠습니다.
그래도 거슬러 올라간다면 누가 더 빨라야 돼요? 배가 빠르니까 밀어내도 꾸역꾸역 올라올 거 아니야. 안 그럼 못 올라오겠지. 그래서 배의 속력 빼기 강의 속력이 돼야지만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 거슬러 올라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 같은 기본 상식을 갖고서 식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정지된 상태에서의 배의 속력. 그게 바로 이것이 되겠죠. 배 자체의 고유의 속력. 그 다음 강물의 속력. 그게 얘가 되겠죠. 그럼 얘를 갖다가 X라고 놓겠습니다. 자, 배의 속력은 단위는 뭘로 할까요? 속력이라는 건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시간 단위 뭘로 할까요? 네. 왜냐하면 여기 시간은 전부 다 시간 기준으로 나타냈으니까 시간으로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배의 속력은 시간당, 거리 단위는요? 킬로미터. 따라서 이렇게 설정을 놓겠습니다. 됐습니까? 흔히 문제에서는 변수를 x, y로만 설정하라고 하겠지만 시간, 거리, 속력이나 이런 될 때는 단위까지도 염두에 두셔서 설정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강의 속력은 y, 킬로미터 per c라고 놓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상황을 식으로 나타내겠습니다. 2시간이라는 시간은 자, 실제 속력은 얼마가 될까요? 이 시간이란 녀석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거리는 96일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두 상류, 하류 떨어진 게 96이라고 했으니까 96. 이건 변함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내려가는데 실제 속력은 얼마가 될까요? 이걸까요? 이걸까요? 위에 거잖아요. 더해지잖아요. 실제 속력은 y 더하기 x가 되나요? 안 되나요? 강의 속력이랑 배의 속력이 더해져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맞잖아. 생각을 해봐. 내가 차를 타. 차가 100km 그 시속 100km로 가고 있어. 그럼 내가 100km로 뛰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난 가만히 있는데 차에 덕을 봐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거냐? 맞잖아. 차에 덕을 봐서 흘러가는 거잖아. 그게 강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알겠어? 강을 타고 가는 거야, 배가. 알겠어? 내가 차를 타듯이. 그래서 강의 속력이랑 배의 속력, 자체 속력이 추가되면 더 빨리 가겠지. 그래서 여긴 x 더하기 y가 되니 안 되니? 이게 실제 내려갈 때의 속력이야. 알겠어? 다음, 그럼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3시간은 어떻게 표현되겠어? 똑같이 96이라는 거리를 가겠지. 맞아? 이때의 속력은 어떻게 했어? 실제 속력은? 류아? 그렇지. 배의 속력에서 강의 속력이 빠지겠지. 그리고도 남은 속력만큼 빌빌대고 올라가겠지. 이해가 되나요? 이해돼요? 그러면 배의 속력 빼기 강의 속력이 되나요? 안 되나요? 바로 두 번째 상황 얘가 되겠죠. 배의 속력 빼기 강의 속력.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도 플러스가 나오니까 괜찮겠죠. 자, 그래서 식은 다 세웠습니다. 요게 거슬러 올라갈 때 식이 되고 얘가 거슬러 아니고 타고 내려갈 때 식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풀이도 해드려야 되나요? 이제 먼저 정리하시고요. 이것도 한때 되게 잘 나왔습니다. 맞은 사람? 안 했어요? 14번. 정대는요? 오케이. 식. 잘했어. 용준이 돼요? 상의도 시켰어요? 이거
야, 근데 이거 할 땐 좀 제발 몇 번인지 좀 적어놓고 해라. 아, 예. 그리고 뭘 엑셀로 넣는지 그 네가 정리를 먼저 해야지. 자, 우리가 이해돼요? 여기서는 이 파란색이 핵심 그 개념이에요. 파란색을 알아야지만 강을 따라 내려가면 더해지고 강을 거슬러서 올라간다면은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속력이 됩니다. 실제 속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속력, 이게 거슬러 올라갈 때 실제 속력.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준이 이거 정리할 때 가급적이면 연습장에 다니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정리할 시간은 한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3, 40초, 1분? 1분 더 드릴게요. 준번호 더 없어요? 곧잘 했네. 2개밖에 안 틀렸네요. 잘했네. 좋습니다. 좀 더 어려운 것도 이제 좀 풀만 하겠어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다음 거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잠깐만. 우리 저 개념 원리는 서술형 대비 문제 숙제 아니었나? 예.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질문 또 있습니까? 이거 더 없어요? 좋아요. 시은이는요? 있어요, 없어요? 좋습니다. 정대는 아직도 안 했으니까 다 되면 다음 주에 질문하고. 용준이는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은 근데 농도 문제는 없네요. 농도는 그럼 곧잘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별 문제가 막히는 게 없었습니까? 예. 농도는 말했다시피 전체와 그것의 값을 추적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거기서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럼 넘어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용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점검만 하겠습니다. 유제 지금 뭐 얼마 없네요. 3문제밖에 없습니다. 되게 쉽네요. 유제 3문제 마무리하고 갈까요? 개념 원리도 더 없죠? RPM도 없죠? RPM도 이제 이걸로 끝난 거니까 질문할 거 없으세요? 예. 좋아요. 3개 푸세요, 서술형. 그럼 주원아, 우리 103까지였나? RPM. 102까지였나? 좋네. 그러면 친구들이 없으니까 진도를 좀 빼기 전에 이 103페이지도 같이 우리 한번 좀 풀어봅시다. 103은 지금 할게요. 아까 이 서술형 3문제랑 더불어서 지금 뭐 다 했어? 뭐 다 했다는 게 누구 얘기하는 거야? 누가 다 했어요? 아니, 없죠? 다 한 줄 알았어. 아니, 해도 돼요. 안 되는 건 없는데. RPM을 좀 숙제가 줘야 될 것 같네요. 여기가 이제 연습 문제 맞네요. 좋네요. RPM은 114까지입니다. 대신에 이거 오늘 클리닉 때 풀어도 되니까 뭐 집에서 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일단 서술형부터 먼저 3개. 시간 얼마 필요하세요? 상윤이? 30분? 무슨 3문제 30분이냐. 유제만요? 유제 3개. 유제 3개면 10분? 10분도 많다, 야. 쉬워.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생각해 볼까요? 쌀것 같다고. 자, 조용히 해. A, B 두 호스로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자, 아버지, 아들이 같이 일하는데, 아버지가 3시간 하고 아들이 4시간 했더니 찾다라가 첫 번째 상황. 두 번째는 똑같은 걸 갖다가 아버지가 6시간 혼자 일하고 아들이 2시간 일했더니만 여전히 똑같이 일 끝나는 상황. 해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갖다가 앞서 나타낸 일을 나눠서 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혼자 얼마나 다 일해야지만 다 끝나겠느냐라는 걸 묻는 거니까 아까 물어보겠어요. 자, 용준이 이럴 때 무엇을 설정하라고 했죠? 그쵸? 아빠나 아들. 여기선 A와 B. 그쵸? 거기선 단위 시간이 하루였어요. 10일 걸렸다 했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시간. 알겠죠? 자, 그렇다면 A 호스 1시간 동안 나오는 물량 이걸 A라고 놓겠습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 B 호스가 1시간 동안 나오는 물량을 갖다가 B라고 놓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첫 번째 상황 3시간 물렀대. 3시간 얼만큼 넣겠어? 3A가 돼야 안 돼요? 그 다음 B로 4시간 4B 돼야 안 돼요? 그랬더니 가득 찼다니까 돼야 안 돼요? 자, 다음에 같은 물탱크에 A로 6시간 6A 돼야 안 돼요? 그 다음 B로 2시간 가득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A, B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하겠습니다. A, B값 구해보도록 하죠. 자, 누구 없앨래요? A 없으면 안 되지. 약간 팁이죠? 물론 B 구해서 A 구해도 되지만 한 번에 하려면 그냥 B 제끼는 게 낫겠죠. B를 제끼겠습니다. 아래 거 2배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랑 이제 제껴야 되니까 아래에서 이걸 빼겠습니다. 그럼 9A가 남을 것이고 여기서 이걸 빼니까 1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A가 얼마예요? 9분의 1이 돼야 안 돼요? 얘가 누구냐면 A 호스 1시간 동안 나오는 물량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므로 A로만 물탱크 가득 채우려면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맞아요. 9시간. 됐습니까? 끝입니다. 맞은 사람? 역시 좋습니다. 이거 이해되나요? 자, 3가지 유형인데 뭐 3가지 다 잘 나오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일을 나눠서 하는 것과 껍데기가 차이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하면 며칠 걸리고 아들이 혼자 하면 며칠 걸리는데 아버지가 몇 시간 일하다가 나머지 뭐 둘이 합해서 몇 시간 동안 끝냈다.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단위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일을 해치우느냐. 그래야지만 그 몇 시간 동안이든 며칠이든 한 일량을 갖다가 표현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레고 블록을 만들려면은 기본 레고 단위 블록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1번에 대해서는 자동차 타고 달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부터 해서 요 이기냐 지냐 또는 이기면 몇 점 얻거나 몇 계단 위로 가느냐 혹은 지면 몇 계단 내려가느냐 몇 점 까지느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걸로 얼마든지 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걸려가지고 생각보다 좀 어렵나 싶긴 합니다만 자, 좀 그러네요. 자, 다 맞은 사람 있으세요? 하나 틀린 사람 있으세요? 야, 역시 시은이. 야, 조용히 시은이 잘하잖아. 소리 없이 잘해요. 안 틀렸어요. 잘했어요. 소리 없이 잘했어요. 안 틀렸어요. 짱이에요. 진짜? 저 첫 번째 거 Y 안 써서 틀렸어요. 자, 좋아요. 여러분, 너무 안 돼요, RPM? 몇 장이에요, 선생님? 10장이야, 10장! RPM 어디까지라고 해요? 105쪽 거란데. 116조까지인데? 말 안 되는데? 114까지야. 왜 사람 그렇게 억울하게 해? 114까지야. 왜 이렇게 나쁜 사람 만들어? 114도 네 장만! 네 그래서 장만! 여러분에게 지금 뭐 줄이고 싶으세요? 수업 시간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103페이지가 아마 지난번 남겨놓은 숙제였을 거예요. 103페이지가 그래도 좀 빡센 거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걱정을 즐겨요. 네? 맞아 즐길 수도 있지. 저 고통인데. 여러분 왜냐면 이것만큼은 그럼 여러분이 지금 쉬는 시간 가지시고 쉬는 시간 15분 후에 오면은 요것만 우리 한번 좀 건드려 볼까요? 저 근데 이거 모르고 풀었는데 어떡해요? 뭐요? 모르고 풀었다면 정말 잘하는 거죠. 다 맞췄어? 그럼 하나만 틀리고 다 맞은 거예요? 아니 이거 안 맞춰. 아, 채점 아직 안 맞추셨어요? 잘했어요. 지금 답을 맞춰. 자, 여러분 쉬는 시간 먼저 가지시고요. 답을 어떻게 쳐? 쉬는 시간 후에 요거 6문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요. 뭐요? 702분 50분 702분. 좋아, 니네 중간 잘 보면은 내가 기타를 하나 주겠어. 통기타, 포크 기타를. 선생님. 아, 있어? 주원이 진짜? 우리 집에도 기타가 있긴 한데. 주원이 기타 치는 거야, 원래? 그거는 안 쳐. 아, 진짜? 다른 거는 치는데. 못 우리 치는데? 아빠는 쳐. 치는데. 저희 아빠 기타 쳐요. 아버님 기타 치셔? 잘 치죠? 멋지시네. 원래 지금은 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 자녀를 키우면서 치기 쉽지 않아요. 이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그래? 네가 웃으면 왜 우리 아빠를 네가 웃으면 뭔가 좋은 의미로 웃는 것 같진 않아. 고생하시는 아버지가 생각나서. 또 떨어뜨리려고? 저 진짜 음식하고 장난하는 거지. 그게 진짜 아까웠다. 왜? 야, 그걸 또 잠깐 땅바닥에 뒹구는 거 입에다 받겠다는 거야 지금? 이거 당한 거 아니에요? 괜찮은데? 여기 이제 먼지가 얼마나 많은데? 방금 내가 이거 발바닥 밟고 지나갔는데? 틀면 되죠. 부모 그런 발 좋아하는 일부러 떨어뜨린 거야. 주먹 발로 괴롭히는 잠깐만, 너 땅끄지야? 야야, 먹지 마. 왜요? 아니 생긴 거 해줘. 또 떨어뜨리겠다고? 아이씨? 부모 약간 발로 괴롭히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좋아해. 잠깐만, 야 진짜 불쌍하다 방금. 네. 방금 땅바닥에 여러 번 뒹구는 거 갖다 먹고 있는 거 지금. 준이고 땅에 있는 들어온 거 먹어요. 걸? 자, 리아 다 했어요? 그게 걸리면 뭐. 아까 그 안 된다는 하나 더 했어요?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이제. 리아가 했으니까 시작할게요. 저한 번도 안 풀었는데. 자, 필요 없어요. 자, 정답 몇 리아가 했으니까. 농담이고. 솔직히 이거는 시간에 제약이 있었으니까 오다가 안 써도 돼. 누가 그래? 자, 볼게요. 이거는 내가 여러분에게 조용히 해. 이거를 만족하는 XY의 값이라는 건 해 또는 근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그 해를 갖다가 얘를 X를 갖다가 P와 Y를 Q라고 먼저 놓을게요. 괜찮아요? 그 다음 요 아래에 있는 녀석을 갖다가 본다면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 값은 자, 이 녀석이 이것의 3배라고 돼 있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놓는다면 이 Y 값과 이 X 값은 각각 이것의 3분의 1배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근데 얘를 갖다가 3분의 1 P와 3분의 1 Q라고 놓으니까 분모가 이 분수라서 좀 별로잖아요. 그래서 얘를 PQ로 놓고 이걸 3P, 3Q로 놓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갖다가 설정을 다시 좀 바꿀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얘는 여기가 그냥 이거 똑같은 색깔로 할게. P와 Y를 Q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3P가 되고 3Q라고 놓을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 다음 이제 생각을 할게요. 요건 다 써먹었어. 근데 그렇다면 PQ, 요 3P, 3Q, PQ를 넣은 식을 각각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 식은 6P 더하기 15Q 값이 3이라는 식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 다음 여기도 이 아래까지 넣는다면 굳이 넣는다면 3AP 더하기 3BQ 값이 마이너스 21 형태가 되긴 하겠죠. 맞습니까? 하지만 이 두 번째 대입한 거는 지금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얘는 A와 P 문자 두 개가 곱해진 2차 항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맞죠? 그래서 얘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했습니다. 숫자만 있으면 좋은데 이런 문자가 추가로 딸린 것들은 버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에다가 대입한 걸 먼저 적용시키고 여기서도 이걸 여기다가 대입한 걸 먼저 적용해서 뽑아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녀석 자체가 P 넣으니까 P 더하기 3Q 값 자체가 1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됐죠? 그럼 자, 이제 보이실 거예요. P와 Q 값을 능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연립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자, 여기 갖다가 지금 P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6배를 해줄게요. 이렇게 되니까 아래에서 위식을 빼면은 어떻게 되냐면 없어지고 여기선 3Q가 남을 것이고 6에서 3 빼니까 3이 남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Q 값 자체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괜찮아요? 예. 네, P 값은 그러면 여기다 넣든 뭐 Q를 1 집어넣게 되니까 여기다 편하겠네요. 3에서 P 더한 게 1 나오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되는지 여기다 확인하면 이건 마이너스 12가 되고 얘는 15가 되니까 3 되는 것 네,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PQ 값 구했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구해놓은 다음에 이제 이 PQ 값 자체가 각각 P가 마이너스 2가 되고 Q 값이 1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요 아까 A, B가 딸려있는 요 녀석들을 갖다가 이제 손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X, Y를 갖다가 없애면 되는데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 X가 마이너스 2가 되고 Y가 1이라고 놓은 PQ 값. 여기는 이거 관계없이 다 쓸 수가 있는 값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 할게요. 대신 이제 요것만 좀 주의할게요. 여기다가도 이거를 바로 넣으면 될까요? 안 되죠. 여기는 이걸로 바꿔서 넣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거의 근은 이거라고 분명히 한정 지었으니까 그거 주의하십시오. 예. 알겠어요? 예. 그래서 요 마이너스 예고 1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다 넣을 때는 마이너스 6과 P가 마이너스이니까 여기선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예. 그 다음 Q가 1이니까 여기는 3이 됩니다. 이걸 여기다가 비로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넣으세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X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A, Y가 3이니까 더하기 3B 값 자체가 마이너스 21이라는 식이 나올 것이고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 아래 식에다가는 X에다가 마이너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B. 그 다음 Y에다가 1 집어넣는 거니까 A. 그 값이 2가 되나요? 안 되나요? 괜찮죠? 예. 네, 아무 문제가 없는 A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갖다가 이제 풀면 되니까 하겠습니다. 자, 누구를 없앨지 그냥 여기서는 얘 두 개 하는 것보단 6배 해가지고 A를 없애는 게 좋겠네요. 아래 거 6배 하면은 12B가 되고 12가 되니까 이 식에서 이 식을 갖다가 그냥 더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사라지고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9B가 되나요? 안 되나요? 예요. 그럼 여기 이거 더하니까 마이너스 9가 또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B 값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A 값 자체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A는 4가 돼야겠네요. 맞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네, 여기다 검증하더라도 괜찮습니다. 4, 6에 마 24에다가 3을 더하니까 마 21. 괜찮죠? 네, 그래서 AB 값 최종적으로 구해놨습니다. 그러므로 곱한 값은 그냥 곱하면 되니까 4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이 문제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건 맞는데 이렇게 얘 자체를 갖다가 각각 근을 갖다가 얘를 PQ로 놓으면은 3P, 3Q로 나와서 PQ 값 찾아주시고 그 다음 주의할 점은 여기는 마 6이고 3이라는 걸 XY로 가르쳐야 되고 여기는 이걸 따라가서 마 2와 1을 XY에다 집어넣어서 풀어야 한다는 걸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통 낚입니다. 이거 구하면 똑같이 집어넣어가지고 틀리거든요. 바로 이렇게 바꿔서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파란색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됐습니까?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잘했어요. 틀린 사람은 이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잘했어요. 자, 틀린 사람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적으셔도 좋고 안 적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건드셔도 됩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이거 틀렸다고 그 2번은 아닙니다. 틀린 분은 한 번 정도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내가 시킨 거니까. 맞은 사람은 잘했습니다. 우리가 잘했어요. 이렇게 푼 거 맞아요?
좋아. 요것도 안 낚였으니까 잘했어요. 마무리에 틀릴 수 있는데. 준보도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지금 기억하시는 거예요? 안 들었어요? 파란색 출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PQ 넣은 거에서 만들어서 PQ 구해서 네, 됐어요? 네. 자,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거 701번 할게요. 요거는 좀 쉬운 건데 생각보다 어려울 게 없어요. 요거는 기억하시나 한번 궁금해가지고. 자, 해가 무수히 많다고 했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은 요 비율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아요. 맞아요. 따라서 1분의 a와 마이너스 2분의 6이 같아야 되고 b분의 2도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그러면 얘가 마 3이니까 a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네, a가 마 3이 될 거고 b 값은요? 얘랑 수합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나요, 안 되나요?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a, b 값 찾았으니까 이제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a가 마 3이니까 마 3x, b가 마 3분의 2니까 마 3분의 2y가 마이너스 12. 돼야 안 돼요? 그럼 자, 이거 그냥 양쪽에 자연수인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의 해라는 것은 xy 쌍을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자연수가 될 조건을 찾아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100이 싫으니까 일단 3x 더하기 3분의 2y가 12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지만 이게 좀 뭐 분수라 100이 싫긴 합니다만 한 가지 근데 여기서 뭐 힌트는 있겠죠. 자, 이게 12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x가 자연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해석이 조금 들어갑니다. 잘 보겠어요? 이게 자연수면 얘도 자연수가 되나요, 안 되나요? 3x도. 네, 얘도 자연수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연수에다가 자연수 아닌 걸 더해서 12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 그러면 y는 뭐의 배수가 돼야 될까요? y도 자연수죠? 예. 자연수인데 얘는 3을 없앨 수 있어야겠죠. 예. 따라서 y는 3의 배수라는 단서를 얻게 됩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하기 때문에 y부터 기준 삼아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x를 기준 삼아서 상관은 없어요. 뭘로 할까? 자, 이거는 좀 다양한데 풀이 기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좀 설명할게요. 만약에 분수가 보기 싫으면 양쪽에 그냥 3을 곱하셔도 돼요.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갈까요? 3을 곱해서 좀 아예 분모가 없는 상태로 갈까요? 해석하는 거니까. 좋아요. 3을 곱해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줄게요. 3을 곱하시면 9x 더하기 2y가 36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예요. 이제부터 할게요. 이렇게 놓는다면 이제는 자꾸 왜 내려가? 자, 이 쟤는 이걸 갖고 판단하는 거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삼는 게 좋냐면 이 앞에 덩어리가 급격히 변하는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즉 얘가 1일 때 2일 때 할 때마다 9씩 바뀌니까 따지는 게 훨씬 편해지겠죠. 자, 그러면 얘 먼저 가겠습니다. x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자연수가 들어가는데 36보다는 클 수 없을 거 아닙니까? 9x가. 그쵸? 따라서 여기가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2, 3, 4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그쵸? 얘가 4가 돼버리면 얘는 0이 돼야 되는데 y가 자연수인데 0이 될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이건 여긴 좀 지루해요. 약간 이거 저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1, 2, 3 중에 될 텐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 그냥 넣을게요. 얘가 1이면은 이게 9가 되나요? 안 되나요? 예요. 그럼 9 홀수 더하기 이건 짝수죠. 맞나요? 네. 홀수 더하기 짝수가 날 수 있어요? 아니면 1이니까 9를 넘기면 27이 되는 거 아시겠죠? 예. 그럼 2y가 27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y가 없습니다. 자연수 중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x가 2가 되면요. 18이니까 얘가 18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네. 그럼 y가 얼마가 돼야 돼요? 9가 되는 거 알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3이 돼가지고 홀수가 되면 짝수를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얘가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얘도 안 된다는 걸 능히 알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x가 2고 y가 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x가 2, y가 9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해가 되겠습니다. 해는 x가 2, y가 9가 되겠습니다. 맞은 분 손 들어보세요. 잘하셨습니다. 자, 해석 이해가 되시나요? 예. 얘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에 대한 요 해석, 비율을 알 수 있느냐, AB 값 찾을 수 있느냐는 첫 번째 단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자연수인 해를 구하는, 이렇게 손가락 꼽아가지고 약간 쫄려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두 가지, 두 번째 스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괜찮죠? 예. 다음 마지막 702번 준보는 해결됐어요? 좋아요. 그럼 702번을 마무리로 설명 끝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넘어갑니다. 자,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주원이 이거 풀었지? 자, 거듭제곱 형태가 나와 있는데 별로 쪼을 필요는 없습니다. 얘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얘를 이제 어떻게 요리하는지 잘 봐주세요. 여기 보면 2나 4나 어차피 나중에 대표 미친 2로 다 바꿔 표현할 수 있는 건 예상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갖다가 분모, 분자 있는 게 배기 싫으니까 약간 정돈 좀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2에 x 플러스 y라는 녀석에서 4에 y 플러스 1을 나눴더니 8분의 1이라는 건 2에 마이너스 3제곱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등 버전이긴 하지만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지수법칙에 따라서 얘도 밑을 통일할게요. 4를 2로 바꾸시면 얘 같은 경우는 2제곱에 y 플러스 1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어떻게 될 거냐? 자, 2의 x 플러스 y제곱에다가 얘를 빼게 됩니다. 지수를 빼는 거니까 2y 빼기 2가 되나요? 안 되나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이거 자체는 2에 2y 더하기 2가 되니까 이걸 나누는 거니까 이 지수에서 이 지수를 빼야지 않을까요? 됐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게 좌변이고요. 우변이 그래서 2에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므로 이 지수에 대한 방정식을 뽑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걸 고등학교 때는 지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별거 없습니다. 지수 관계에서 똑같다는 거니까 x 마이너스 y 빼기 2 값 자체가 마이너스 3이 되나요? 안 되나요? 굉장히 당연한 첫 번째 단서식을 뽑아냈습니다. 별거 없죠? 다음 두 번째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는 이제 가락이 보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자, 3에 3x 빼기 y라는 분자에서 3의 x제곱이라는 분모를 나눈 게 3이라는 단순한 식이죠. 그럼 지수법칙에 따라서 이를 정돈하시게 되면 초록색으로 다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3에 3x 빼기 y에서 x를 더 뺐더니만 3의 1제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되나요, 영준이? 자, 그렇다면 여기는 아까 말한 지수 관계에 대한 등식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식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으로 3x 빼기 y 빼기 x 값은 1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그냥 풀면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이고 이건 2x 마이너스 y는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이 두 개 연립방정식이니까 아래식에서 위식을 그냥 빼겠습니다. x만 남을 거고 마이너스 y 플러스 y가 되니까 없어지고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래서 x가 2인 걸 찾으셨고 y 값 자체는 여기다가 이 집어넣으면 3이 돼야겠죠. 따라서 x, y 값을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걸 더하는 거니까 2 더하기 3을 하니까 5가 답이 되겠죠. 괜찮나요? 됐나요? 준보 이해했어요?
네. 시윤이 맞았어요? 맞은 사람? 주원이는요? 틀렸는데. 아, 그래요? 어디서 막히셨어요? 연립방 정식에. 아, 요 까만 거 뽑아내는데 실패하셨어요? 예. 요 초록색 부분이 연두색, 이 주황색 거쳐서 초록색까지 만드시면 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수 방정식 풀이라고 합니다. 명칭만 대단하지 별거 없습니다. 문자가 지수에서 식으로 방정식에 나온다는 것 뿐입니다. 다만 그러려면 미치를 통일하셔야 됩니다. 대표 미치로 여긴 각각 2와 3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이해가 이해됐나요? 자, 이해가 되셨다면 역교실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한 번입니다. 못하신 분들만. 과제는 아까 얘기 드렸죠? 예. 카톡으로 다시 공유 드릴 테니까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